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일단 어저께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라 그래서 뭐 금요일 시세에 대한 뭐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시세가 움직이는 방향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폭,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앞으로 더 올라요.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닌데 지금 시세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엔비디아부터 볼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여기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같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조금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가를 봐야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했다. 그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보면 자, 이렇게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한 7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거의 한 8만 2천 원 가까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죠. 근데 여기가 아니나 다를까 이쪽 5월 달에 발생했었던 고가 부분과 또 맞물려 있어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구간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뭐 한미반도체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시장에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것 때문이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제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쵸?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하이닉스가 HBM을 독점하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독점해요? 삼성전자에서 아직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 측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에서도 받고 하이닉스에서도 받으면 더 좋죠. 그렇죠? 왜? 양쪽 이렇게 경쟁 붙여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HBM을 포함해서 AI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무조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시대가 첫 번째 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게 왜 안 좋아졌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구간이 AI 서버단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이유를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 그리고 발표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스케줄보다 6개월 이상을 앞당겼어요. 그리고 원래는 2년마다 신제품을 발표하던 걸 1년으로 앞당겼어요. 그렇죠. 대략 한 2에서 3년 주기로 신제품을 발표하던 걸 1에서 거의 한 2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마다 발표를 해요. 거의 2배를 당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발생을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장, 즉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필요하고 AI 반도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한미반도체가 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격이 발생을 하고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도 커질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죠. 물론 손실이 커져도 올라가니까 보유하면 되지만 그게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감이 작용할 때 실적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기대감이 작용할 때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좋아지는 과정 딱 그 넘어온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뭐 엄청나게 뭐 나이스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반도체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HBM을 아직 못 만들고 있죠. 만들긴 하는데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성능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납품을 할 테니까 앞으로 HBM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작용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만큼의 높은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더 이상 빠지지도 않는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쵸?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DI. 보세요. DI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한미반도체가 약한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HBM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쪽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봤을 때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이에요. 상승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5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룡산업, 덕산테코피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고 최근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거 자 보세요. 한 번 5월 달에 매매했죠. 30% 그리고 다시 매수 돌파 구간. 그쵸? 돌파 한번 하고 재돌파 구간을 공략한 결과 오늘 22%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양과 같은 그쵸 식료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몇 프로? 41%씩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 근데 2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특성인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하지만 단기간 6월 14일을 기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단기간에 발생한 이격도 때문에 그렇다. 추세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뒤집혀야 돼요. 즉 데드크로스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려면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무리 올라가게 매수한다 그래서 여기 그냥 최고 높은 가격, 그쵸? 꼭지에 사버려서 쭉 내려오면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지금까지 내려도 여기 17%씩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고가 10% 빠지면 잘못 물리면 30%씩 물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다. 대신에 그 확인하는 과정 이후에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에서는 2주 안에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런 가격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새벽에 마감된 금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안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약세를 보였었던 뭐 PSK 홀딩스나 뭐 그런 종목들도 뭐 한 이틀 정도 빠지다가 오늘은 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격도 조절이 되면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진다. 단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장성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성장성은 계속됩니다. 엔비디아가 맨 앞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예측치가 끼일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보는 겁니다. 가격을 보는 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격 조절을 받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전에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DI를 보여드렸는데 YC 같은 종목들도요. 그렇죠?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몇 프로 수익 났나요? 올라갔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8% 수익 구간, 17%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저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불러요. 단기는 2주예요. 2주. 자, 그럼 그 내용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단기는 2주.
2주 안에 수익 전환시켜야 되고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이 안 됐다 그러면 손절해야 돼요. 그 손절 폭이 너무 커져 버리면 어떤 식으로 뭐 한 번, 두 번 매매하고 내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그렇죠. 함께 제가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포함해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격대를 버티고 엔비디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격도를 조절하는 그 조정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